나 탐구 영역. 문제 1.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포함되면 세모. 문제 2. 나는 행운아인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행운이 있었으면 세모. 답은 위, 아래, 열림, 닫힘. 세모 2개만 조합하면 무엇을 열고 닫을지 결정하고 위, 아래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몇 주 전에 K씨 작가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2번째 에세이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반가웠습니다. 장편소설 4번의 노크로 많이 알려진 K씨 작가의 첫 에세이집 우린 평생 전학생으로 사는 운명이니까를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의 제목은 내 마음 이용 약관입니다. 제목이 예쁘죠?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계약을 했다가 상황이 안 돼서 해지하면서 손해를 본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회원권 같은 거죠. 처음에 계약서 아랫부분에 작고 빽빽한 글씨의 이용 약관들을 훑어본다고 보긴 했는데 나중에 이런 조항이 있었나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경우요. 저는 몇 번 있었는데 책장을 덮으면서 나는 정작 나 자신을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읽어주고 있는 걸까? 더 헤아리고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듬뿍 들었습니다. 마음이 전부죠. 마음이 전부고 1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책 속의 내용 일부를 낭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소중한 내 마음과 마주하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트램폴린과 모래주머니. 요즘은 감정이 전부라는 생각이 든다. 생각도 감정의 하위 범주 같다. 감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감정을 조절하는 게 삶 전체를 드라이브 하는 것이다. 이런 감정 조절은 밸브를 여는 것에 가까웠는데 밸브를 잠갔을 때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엉뚱하게 다른 구멍으로 스팀이 솟구쳤다. 댐 수위량을 넘어 원류하기도 했다. 제때 감정을 열지 못하면 늘 작은 일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의 반복인 것이다. 지금껏 살면서 감정선들이 페로몬처럼 흔적을 남겼다면 어떨까? 두려울 때 커브를 돌았을 테고 행복했을 때는 굵은 선으로 직선을 그었을 것이다. 공포에서 급정거하고 종종 유턴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았을 것이다. 길이 끊긴 건 내가 나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너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밸브를 열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고 댐이 넘치지 않는다. 표현해야 했다. 글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표출해야 했다. 나쁜 감정을 놔두면 콜레스테롤처럼 혈관 흐름을 막아버렸다. 배관이든 혈관이든 막히면 손쓰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는 건 동일하다. 분노는 슬픔을 더해 울분이 된다. 타오르고 잠기고를 반복하며 갈기갈기 찢겨 사라진다. 거기에 억울, 공허가 더해지고 의문과 섞이면 한이 되고 병이 된다. 정크푸드를 넘어 독을 삼키는 것이다. 난 막연한 불안감이 들 때 끄적인다. 몰라서 두렵기 때문이다. 공포 영화에서 서스펜스가 극대화되는 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두리번거릴 때였다.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트램폴린 위에서 한참 뛰게 만들다가
땅을 디뎠을 때의 묵직한 기분, 몸이 2배로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럴 때 이 불안이라는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구체화하려고 쓴다.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해 떠도는 이 먼지 같고 유령 같은 마음을 종이 위에 붙들어맨 후 펜을 돌도끼로 써서 쪼갠다. 매운맛이라고 해도 고추, 할라피뇨, 스리라차, 칠리소스, 와사비의 매운맛이 다른 것처럼 모두 달랐다. 제대로 봐야 한다. 생선회에 칠리소스를 찍어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난 내게 온 녀석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펜을 똑딱거리며 천천히 응시했다. 얼핏 보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오지 말라고 겁주지만 실제로는 손가락 그림자 정도로 하잘것 없었다. 엄마에게 혼나서 악플단 초등학생처럼 실체는 생각보다 작았다. 글쓰기는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사자 같은 무서운 기억을 우리 안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 우리는 대체로 느린 것에 낭만이 있다고 느낀다. 휴대폰과 컴퓨터로 빠르게 치던 것과는 달리 펜으로 느리게 쓰자 나와 포옹하는 것만 같았다. 내 심장 박동과 어울리는 속도였다. 그렇게 글쓰기는 불안을 가두는 우리가 됐고 경계가 생기자 곧 길이 됐다. 이 주체할 수 없는 가벼운 마음을 만끽하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없을 때 전력 질주한다. 모래 주머니를 차고 운동하다 벗어버린 가벼운 기분은 뛸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들어와서 씻는다. 내 불안은 배수관으로 쪼르르 빠지는 소리와 함께 싹 날아간다. 불안은 불에 타거나 매립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더운 물에 잘 녹는 기름때였다. 안개 뒤에 숨은 괴물인 줄 알았지만 고작 먼지였다. 열불 터지는 분노도 불안과 비슷한 성질이었다. 물청소로 해결할 수 있었다. 오직 물만이 메마른 나를 촉촉하게, 타는 나를 끌 수 있었다. 거기에 바람을 더하면 웬만한 녀석은 쉽게 날려보낼 수 있었다. 오후 길어지는 시간. 나이가 든다는 건 문제와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는 것. 얼굴에 생긴 베개 자국이 오후가 돼서야 사라지는 피부 탄력의 문제와 더불어 가짜 얼굴을 자주 보이는 변검 능력자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다가 뒤늦게 다시 사춘기가 왔다. 진짜 내가 누군데? 라는 의문이 슬금슬금 올라왔다. 오후에 길어지는 그림자를 보며 생각한다. 정오에 내리쬐는 태양에서 짧고 굵은 내 그림자를 볼 일은 별로 없었다. 그림자를 볼 일은 대체로 오후에 옅게 길어진 그림자를 보고 나서였다. 하루의 끝에서 나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기라는 건 나를 더 살펴보라는 자연 현상은 아닐까. 언젠가는 내 눈과 책, 휴대폰 사이도 길어질 거라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나를 가장 많이 인식하는 오후. 난 이 시간이 좋고 앞으로 다가올 긴 시간이 기대된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에서 이건 이런 면도 있구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서 그럴 수 있어서 사람이지 로 시야가 넓어졌다. 또 가장 최악이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진심이었다는 것을, 내가 가장 실망했던 사람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다.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만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게 내 책임도, 소관도, 관할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오랜 기간 나를 외면했다.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구호단체 공익 광고 같았다. 절대 가난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현실을 마주하지 못해 채널을 바꿔 죄책감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재빨리 피하기만 했다. 그저 소에게 후원이라도 하면 됐을 것을, 마음을 쓰면 됐을 것을, 피하기만 했던 불편함의 무게는 응시하는 것으로 상당수 줄었는데 뼈가 살을 뚫고 튀어나온 것처럼 노골적인 모습을 참아볼 용기가 없었다. 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뼈처럼 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지체돼 버렸다. 이제야 긴 그림자를 보고 실눈을 떠 실체를 바라본다. 순간은 반짝이는데 순간이 모인 시절은 아련했다. 어쩌면 가장 나다운 건 눈부신 반짝임보다 길게 볼 때의 아련함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런 나를 본다는 건 나를 혐오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혐오는 무지에서 나오고 이 혐오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접촉이었다. 나와의 접촉 시간이 늘고 접촉면이 커질수록 나를 이해하게 됐고 자기 혐오라는 큰 감정을 정리하면서 자잘한 자기 비하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내 불완전과 결핍을 인정하고 돌아보며 생긴 변화였다. 그렇게 알게 된 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안에서 밀어야 하는 문이라는 것.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 누구도 당길 수 없었다.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노크뿐. 그 이상 해줄 것이 없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믿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박차고 일어날 용기를 가졌다. 흐릿한 경계에서 흐릿한 경계를 지날 때가 좋다. 봄에서 여름 사이, 여름에서 가을 사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겨울에서 봄 사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두 가지 모두를 만끽하는 기분. 법적으로 며칠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없으니 내가 느끼는 게 기준이 된다. 모호하고 흐릿하고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은 계절의 경계. 떠나는 게 아쉽고 다가오는 게 설레는 두 기분이 섞일 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다. 예년보다 덜 더운 여름도 이상 한파로 혹한이 이어지는 겨울도 있다. 온난화로 겨울에 눈치 없이 꽃봉오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꽃봉오리를 꺾을 수는 없지 않나. 난 이 흐릿한 경계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반긴다. 어릴 적 친구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매일 축구하고 살자는 발칙한 약속은 무효가 됐다. 맹세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사랑도 많다. 아마 그때 날린 공수표는 판타지였다. 현실에 없지만 믿고 싶었던 환상. 시간은 나를 지극한 현실주의자로 만들었다. 하루살이의 내년 짝짓기 계획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세월이었다. 영원이라는 환시를 거뒀다. 영원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다큐는 나를 담백하게 만들었다. 비틀린 시공간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다. 결핍을 탓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것들을 여유 공간으로 바꾼 인식의 전환이 된 시간이었다. 얽매이는 것도 줄었다. 경계가 흐릿해지지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은 선명해진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의 접착력도 약해진다. 나를 벗어난 것들을 위한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뀐다. 관계들이 정리되고 내가 중요해지는 시간이다. 내 주변에 미치는 힘의 방향도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변한다. 흐릿한 사이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내가 싫다고 어쩌라고 내가 좋다는 취향도 있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날 미워하는 건 관심 받기다. 관계가 나쁘게 끝나도 미련은 없다.
널 만나면서 내 취향이 더 확고해지고 사람 보는 시야는 넓어졌으니까. 덕분에 나는 더욱 진해졌다. 계절의 중간에서 다음 계절로 바뀔 때의 모호함이 더 기다려진다. 그 사이 옷차림과 함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만능감을 느낀다. 뿌리치는 힘. 증기기관 자동차가 처음 나올 때 마부들은 집단 반발로 응수했다. 결국 영국 의회는 자동차가 마차보다 빠를 수 없다는 법을 제정했고 30년 동안 자동차는 마차의 속도를 앞설 수 없었다. 30년, 영원하다고 느낄 만큼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마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동차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수천 년을 지탱한 마차가 남긴 건 철도의 폭, 그리고 운전석 방향에 영향을 끼쳤다는 설, 그마저도 희미하고 부정확한 설에 지나지 않았다. 과거는 이렇게 힘이 없다. 과거가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도약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 붙잡는 힘과 뿌리치는 힘의 대결에서 언제나 후자가 이겼다. 잠시 붙잡아 둘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뿌리치는 힘이 이겼다. 새롭게 나아가려는 태동만으로도 과거는 무력했다.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마부의 허탈한 표정뿐. 이 저항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서 작용한다.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있고 올라가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에너지 손실이 따른다. 열불 터지는 일이 태반이다. 이건 우리가 지구에 사는 이상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저항을 역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흔들림과 바람을 이용하며 구조를 탄탄히 만드는 것이다. 공기 역학적이라는 건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는 일이었다. 멋진 공기 역학적 디자인을 떠올려보자. 하나같이 날렵하고 가볍다. 높은 산을 등반하거나 무한한 우주로 나아가는 물리적인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데는 혁신, 열정, 패기, 도전이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건 역행, 퇴보, 시류를 못 읽는 사람, 시대착오라는 비아냥뿐이다. 또한 시간을 거스르는 건 하수구 역류와 역류성 식도염처럼 불쾌한 냄새만 풍긴다. 아무리 과거를 보정하고 향수를 끼얹어도 소용없다. 좋은 음식들을 합친들 결국 음식 쓰레기처럼 냄새만 풍기는 것이다. 대류 현상에 의해 뜨거운 건 오르고 차가운 건 내린다. 열정의 그래프는 우상향이었다. 뿌리치는 힘 역시 뜨거운 추진력이었다. 타오르는 열정은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향하기 마련이다. 부디 이 힘의 존재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붙잡으려는 힘과 뿌리치려는 힘이 싸울 때 유일하게 붙잡으려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릴 때다. 떨어지려는 사람은 붙잡으려는 사람 앞에서 힘을 잃는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모든 걸 초월하는 힘을 가졌다. 최소한 세모. 선택은 주사위 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중요한 건 선택 이후의 책임이었다. 선택에 대한 책임과 수습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더 많은 선택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선택을 망설이지 않아야 한다. 주저하는 것은 시간만 미룰 뿐이었다. 또한 몸을 무겁게 만들었다. 많은 생각은 다음 날, 다음 달까지 이어졌고 지연 이자가 생겼다. 시간 원금이 부풀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차라리 비나 눈을 피하기보다 실컷 맞고 온몸이 젖고 난 이후의 대처를 생각하는 게 나았다. 좀 맞으면 어떤가? 한여름에 비 맞고 씻으면
낮잠도 더 달았다. 겨울에 눈 맞으면 털고 따뜻한 서점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었다. 피하지 못할 비, 눈을 맞았다고 자책하는 것보다 이참에 마침 잘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라고 마음 먹는 게 나았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음 선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어차피 내 선택에 X표는 없다. 인간 세상은 OX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채점할 수도 없어서 그땐 틀렸다고만 생각했던 게 지금은 옳고 지금 옳은 게 추후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 세모에 가깝다. 일부라도 맞으면 최소한 세모다. 가장 안정적인 구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해서 살겠다. 등대로 바다를 비출 때 계산하고 내 건축 조감도를 바탕으로 집을 지을 때의 높이도 계산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얼마나 갈지 거리를 측량하는 데도 쓸 것이다. 내가 피타고라스 형님의 삼각형의 마음을 뺏긴 건 항해와 항공 항법에도 유용하게 적용한다는 점이었다. 이 멋진 기하학을 내 마음 이용해 적용해야 한다고 피타고라스가 말했다. 동그라미는 쌓아서 올릴 수 없지만 세모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하나의 완벽한 구체보다 세모, 그러니까 부분을 쌓아 올리겠다는 그럴듯한 생각에 다다르니 극한의 안정감이 들었다. 이따금 안정감, 위안이 필요한 나였지만 실제로는 매분 매초 위안이 필요했던 내 욕구는 곧장 채워졌다. 합리화 구조식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트러스 구조가 있다. 삼각형을 배열해서 뼈대를 만드는 것이다. 에펠탑 같은 철제 구조물을 비롯해 돔형 운동장, 다리를 만들 때, 무대를 만들 때, 심지어 우주 정거장을 만들 때도 쓴다. 타워 크레인도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니 내 조감도를 현실로 만드는 튼튼한 세모의 집합을 다리와 기둥, 지붕을 만들 때 쓰겠다. 난 부분만 맞아도 되는 세모가 좋다. 뭘 하든 액션을 취할 때 100% 확률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레디는 많이 했으니 이제 액션을 해야 한다. 선택할 일을 많이 만들어서 세모를 많이 획득하겠다. 이 세모가 방향을 가리킬 테니까. 앞서 말했던 불안이 후회와 자책으로 나타날 때 스스로 변호하는 방법도 결국 세모였다. 후회도 자책도 필요 없이 나는 부분적으로 맞았다. 틀리지 않았다.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옳았다. 중요한 것은 흐른다. 흐른다는 건 사이에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 큰 강이 흐르기도 했고 가로막힌 공사장이 있기도 했다. 사랑과 질투가 흘렀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그리움이라는 거대한 강이 바다가 흘렀다. 3분짜리 음악에도 인트로와 아우트로 사이 벌스, 브릿지, 프리코러스, 코러스가 있다. 2시간짜리 영화야 말해 무엇 하나. 계속 구간 반복만 하면 고장난 스피커, 고철 덩어리 신세다. 하루를 나눠도 아침과 밤 사이 많은 일들이 있다. 나와 하늘 사이에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탄생과 죽음 사이 삶이 있다. 어떤 삶이 중요한지 여부를 떠나 삶 자체가 중요했다. 어떤 이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지하고 먼 바다로 나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 침몰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바다에 닿지도 않고 영원히 가라앉으며 세지는 수압을 감당하기만 할 뿐이었다. 질식사 대신 외로움에 의한 무연고를 택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더해 괴로움이라는 납덩이를 안고 가라앉았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책을 구명 튜브로 던져줄 것이다. 홀로 책 읽는 사람을 보고 외롭다고 할까, 고독하다고 할까? 나와의 관계만이 옳다.
혼자 낚시나 서핑을 하는 사람, 꽃 가꾸는 사람도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다. 고립되지도 않았다. 나와 책 사이의 몰입이, 나와 바다 사이의 물고기, 나와 파도 사이의 기대, 나와 꽃 사이에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육지와 섬 사이가 가까우면 물은 소용돌이 치며 빨라졌다. 먼 바다의 고요한 바다는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지만 흐른다. 끝없는 대양은 영원한 것 같아도 대륙과 대륙 사이를 흘렀다. 바다가 영원한 줄 알았던 사람들은 바다가 끝인 줄 알았다. 건너편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 모든 것은 흐른다는 결론에 닿자 마음이 편해졌다. 내 앞에 고통이 흐른다면 맞은편에 다른 게 있다고 믿는다. 무엇을 발견할지는 모른다. 침몰하지 않는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다. 난 어디 있나? 흐름을 타고 있나? 표류하고 있나?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주저앉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대체로 고통 건너 진통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흘렀는지 이제야 안다. 사랑이 있었다. 사이에 흐르는 게 있다는 것은 인생관을 크게 바꿨다. 그래도 만약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 앞에서 거칠게 흐른다면 고개를 돌려 다른 경로로 가겠다. 내가 가려는 길은 직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최단 거리보다 적정 거리고 그 경로는 내가 선택하니까. 사랑이 지나갈 때는 은밀하게 지나가니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저기 라면 먹고 갈래? 를 고지고대로 믿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저기와 라면 사이의 침묵이 진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사이의 침묵을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넷플릭스 보러 갈래? 고양이 보러 갈래? 로 형태를 달리해도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더 잊고 싶다는 행간의 의미를 읽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못 볼 것입니다.